안녕하세요. 강포동하우스의 강집사입니다. 벌써 2023년이 다 지나갔네요. 벌써 배지랑 15년째입니다.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지가 노령견으로 접어들면서 새삼 강아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도 반려견들이 평생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하고 있는 배지의 품종은 포메라니안이라서 아무래도 포메리안 쪽에 더 맞춰진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소형견을 키우고 계시는 견주님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의 주제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품종마다, 강아지마다, 몸무게마다 어떠한 영양 성분을 고려해서 어떠한 양을 급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영상을 보기 전에 활동량은 같은 품종이라도 성격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시는 어렵지만, 하루 1회 산책을 하고 집에서도 한두 시간 이상 잘 움직이고 활동적인 2kg 초반 몸무게를 가진 저희 배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의사나 전문 훈련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제 반려견을 키우면서 알게 된 정보랑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추가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아지 사료에는 1일 권장 급여량이 표시되어 있어요. 물론 사료뿐만 아니라 간식 등 반려견이 섭취하는 대부분의 제품에는 표시되어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kg대 강아지 기준으로 하루에 40g, 3kg의 기준으로는 120g이 정량이라고 합니다. 하루 기준의 40g은 160칼로리고 120g은 480칼로리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1일 권장량은 아주 일반적인 참고용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내 반려견의 활동량이랑 건강 상태, 나이를 고려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감이 잘 오지 않으신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간단하게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사례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면, 저는 일반 직장인이라서 자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제가 1kg 사료를 사는 기준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배지 같은 경우는 1kg 사료를 한 35일에서 40일 정도 먹는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35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29g을 먹게 되는데, 사료만 29g이고요. 양배추, 당근, 황태, 그리고 산책하면서 얻어먹는 간식까지 다 포함하면 40g 이상을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콘텐츠를 정리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는데, 배지는 원래 1.8에서 1.9kg를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10살 이후에 2.3을 찍더니 현재는 2.1에서 2.2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집에서 주는 간식 외에 제가 이사를 하고 산책 중에 얻어먹는 간식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하튼 제가 이제 반려견을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견주분들이 강아지를 케어하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견들에게 간식을 주는 습관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반려견은 귀엽다 보니까 견주들이 반려견의 시점에서 주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음식을 주다 보니까,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급여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급여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2kg대 강아지를 예시로 들어서 200g의 간식을 주면 자기 몸무게의 10%에 준하는 식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도 자기 몸무게의 10%까지를 먹으면 과식으로 속이 불편해질 수 있는데, 반려견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칼로리 때문에 비만이 일단 오기도 하지만, 그걸 제끼더라도 건강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반려견을 키우는 루틴이 있을 텐데, 제가 키우는 강아지도 아니고 괜한 오지랖 같아서 말은 못하긴 하지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안 그래도 반려견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은데 그런 걸로 인해서 수명이 좀 더 줄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제 이야기가 설득이 되신다면 꼭 신경 써서 음식을 주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설 플러스 식사, 급여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은 반려견에게 필요한 중요 영양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강아지의 중요 영양소 체크도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사료의 성분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성분이 강아지의 중요 영양소로 아주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영양소별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제가 요즘에 가장 신경 쓰는 성분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근육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배지가 아무래도 노견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근육량이 좀 빠져서 요즘에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사료로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인데요, 지방은 배지처럼 모질이 중요한 품종한테 모질과 피부 건강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해서 너무 배제해서 주지 마시고요, 적절한 지방 영양소를 포함해서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반려견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도 중요한데요, 식이섬유는 강아지의 소화 기능 능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배지가 어릴 때부터 소화 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배추나 채소 같은 거를 삶아서 급여를 해줬어요. 지금도 그래서 채소를 굉장히 좀 잘 먹습니다. 배변도 아주 잘 하고요. 그 외에 미네랄이랑 비타민 등의 영양소는 면역력이랑 체내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런 영양소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배지는 노견이라서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급여를 하고 있는데, 영상을 보시는 견주님들도 강아지들 나이대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사항들을 잘 파악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조금 더 함량을 높여서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식이섬유를 채소로 많이 주는 편인데요, 배지가 채소를 잘 먹는 거 보고 신기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채소를 잘 먹게 하는 방법은 좀 간단합니다. 바로 사설 간식을 안 주거나 아주 적게 주면 됩니다. 이게 다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간식을 줄이고 좀 건강한 간식으로 주시다 보면 배지처럼 채소 먹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 부분도 단점이 있는데요, 배지도 마찬가지인데 바깥에 나가서 사설 간식을 보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반려견에게 정량의 급식과 중요 영양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최소한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루틴에 맞춰서 배지를 키웠는데요,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15살이 된 배지의 건강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로는 제가 배지를 7살 이후로 매년 3월 달쯤에 건강검진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노화를 제외하고 항상 건강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나름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견주님들에게 꼭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아까 영상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활동량 그리고 운동량 그리고 실내에서 놀아주는 방법 등 이런 주제로 찾아올게요. 다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주제가 조금 더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견주님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의 99%가 비구독자더라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